인덕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인덕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인덕터를 쓰려고 만드는 거는요, 그냥 도선을 갖다가 코일처럼 감습니다. 이렇게 감아서 인덕터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회로를 꾸미다 보면 도선이 그냥 일자로 갈 수도 있지만은 어떤 소자가 이렇게 연결되면은 이런 식으로 도선이 꺾이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 꺾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펼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펼쳐져 있는 경우에는 인덕터가 굉장히 적은 케이스고, 꺾어지면은 일단 인덕터가 약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자연적으로 회로를 꾸미다 보면은 발생되는 인덕터가 있고, 우리가 회로에서 인덕터를 필요해서 만들어 엮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회로를 갖고 시뮬레이션 할 때는 만들어 엮는 인덕터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인덕터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덕터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일단 우리가 인덕터로 설명하는 것은 코일을 이렇게 감는 거니까,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보면요, 이것이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면은 작은 4개의 손가락이 자석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류가 이 손가락처럼 4개의 손가락처럼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자석은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자석이 발생을 해요. 전류 I가 흐르면. 그러니까 전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자석, 파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 자석의 밀도가 크냐 적으냐는 것은 전류 I가 많이 흐르느냐 적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자석의 밀도는 달라지는 거니까 I하고 파이는 비례 관계가 있어요. 어느 한 도선이든지 간에 도선이 전류가 흐르면은 자석은 발생을 무조건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코일을 만들어서 자석을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자석의 방향은 항상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가 N극이 되고 밑에가 S극이 되는 전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 자석도 있지만은 그냥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자석도 있지만은 우리가 자석을 만들어 쓰는 거는 코일을 감아서 자석을 만들어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뭐 자동차 내에서 릴레이라든지 그다음에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자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석이다. 영구 자석은 거의 없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도선이든지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자석이 발생하고 그 자석의 크기는 흐르는 전류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이 있습니다. 유도 법칙은 뭐냐 하면은 자석의 시간적인 변화는 전압을 유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코일이 있으면은 한 개의 코일만 그릴게요. 코일 내에 들어가는 자석이 있습니다. 밖에 들어가는 것은 의미 없어요. 코일 내에 들어가는 자석이 있으면은 그 자석의 시간적인 변화는 이 코일 양단의 전압을 유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이에는 어떻게 코일이 이렇게 자석이 변하면은 코일이 세게 하는 자석 조금 적지만은 하여튼 세게 하는 자석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아주 미미하지만. 그래서 라인이 도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꺼져 있으면 거의 인덕터 성분이 제로예요. 하여튼 코일로 감으면 인덕터 성분이 제일 많고, 그래서 이와 같은 코일이 있으면 코일 내부에 자석이 들어가는 이 자석의 크기가 시간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은 그것은 코일 양단에 전압을 유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얘하고 관계식을 지우면 V는 이게 V하고 DT분의 D파이하고 비례 관계가 있고 그 비례 상수를 갖다가 A라고 두겠어요. 그 다음에 파이는 I하고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를 갖다가 B라고 두겠어요. 그러면 V는 AB 곱하기 DT분의 DI가 되고 얘를 갖다가 우리는 인덕터 L이라고 두는 겁니다. 그래서 L을 갖다가 우리는 인덕턴스라고 얘기를 한다. 단위는 헨리. 심볼은
코일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L. 특성식은 예. 참고적으로 캐피시타의 특성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인덕터의 특성식하고 캐피시타의 특성식 보면은 V와 I가 서로 바깥치기 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 두 개가 인덕터하고 캐피시타가 이게 쌍대입니다. 전압과 전류가 쌍대이듯이 L과 C는 쌍대가 되는 겁니다. R하고 우리가 뭐하고 쌍대냐면은 G하고 쌍대인 것처럼 소자인 L하고 C가 서로 쌍대가 되고 단위는 뭐 헨리고 심볼은 이렇게 코일처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I고 코일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V라고 둔다면 특성식 V는 I를 미분해서 만들어진다. 자, 요거는 캐피시타예요. 그쵸? 캐피시타에 대한 특성식이니까 이때 뭐라 그랬냐면은 V가 연소함수라고 그랬어요. 그쵸? 즉 다시 말하면 V가 미분 가능 함수인데 미분 가능 함수는 모두가 다 연소함수니까 연소함수라고 부르는 거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가 연소함수입니다. 흐르는 전류가 이번에는 연소함수니까 어떤 상태가 변환되기 전의 값과 변환되고 난 이후의 값은 즉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코일에 전류가 갑자기 확 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일에 갑자기 전압을 탁 띄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전류를 이렇게 흘리다가 갑자기 일로 옮기면 갑자기 이렇게 옮기면은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 V가 무한대가 돼버려요. 왜? 어떤 L이라는 값에서 제로로 떨어지는 거니까 미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값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전압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타나는 건 곤란하는 거니까 인덕터에는 갑자기 전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강제적으로 하면은 진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 TV를 켜놔놓고 밤에 깜깜할 때 거실에다가 텔레비를 켜놔놓고 코드를 갑자기 팍 빼봐. 그럼 코드 양쪽에서 불이 번쩍 끓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코드가 떨어지는 순간 이 코일 자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컨덕턴스가 있는데 라인 자체가 인덕턴스니까 그 인덕터에 전류가 흐르다가 갑자기 떨어졌다고. 그러면은 그 접점에 떨어지는 그 양단에 굉장히 큰 전압이 걸립니다. 큰 전압이 방전이 일어나. 그 방전되는 빛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덕터에는 전류가 갑자기 변화되지 않는 거니까 연소함수니까 상태가 어떻게 변환되더라도 변환되기 전하고 후하고 전류값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캐피시타는 전압값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전압의 DC에 대한 응답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V가 DC니까 미분하면 제로가 돼서 전류 I가 제로가 됐으니까 C는 오픈 서킷가 됐는데 이번에는 인덕터는 I가 DC니까 V가 제로입니다. V가 제로인 회로는 우리가 등가 회로로 숏 서킷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덕터가 있으면 그 인덕터에 DC를 인가하면은 그 인덕터는 숏 서킷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역시 인덕터도 뭐냐 하면은 에너지 저장소자입니다. 캐피시터 참고하는 캐피시터는 다 지워버리고요. 인덕터가 있으면은 그 인덕터도 역시 에너지 저장소자.
그러면 저장된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는 WL이라고 정의를 하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캐패시터도 에너지 저장 소자라 그랬는데 뭐에 의해서 저장이 되었습니까? 캐패시터에 저장되는 게 누구에서 기본적으로는? 차지죠. 차지가 모여 있다가 저항을 달면 그 차지가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헤로에서는 차지를 갖고 안 따지니까 전압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WC는 C에 저장된 에너지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전압으로 표현이 돼요. 실질적으로 차지가 있어서 그 차지 때문에 차지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없어지면서 에너지를 내놓게 되는 거고, 저장될 때는 차지가 위치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올라가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지가 이렇게 여기에 플러스 Q가 그냥 고여 있는 거죠. 얘를 빼집어내지 않는 한 얘는 그대로 차지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C에 저장된 에너지는 주로 차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L에 저장된 에너지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바로 자속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속이 있기 때문에 그 자속 때문에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속을 없애주려고 그러면은, 그 자속을 없애려고 그러면은 전류가 변해야 돼. 그렇죠? 왜? 자속과 전류는 비례하는 거니까 전류가 흐르고 있는 한 자속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속을 없애주려고 그러면은 전류를 감소시켜야 되고, 전류가 감소되려고 그러면은 전류가 감소되면 전압이 유기가 됩니다. 그 전압하고 흐르는 전류를 곱하면은 전력이 만들어지고 그 전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덕터에서는 자속에 의해서 저장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회로에서는 I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WL은 좀 이따가 유도를 하겠지만은 2분의 1 L 곱하기 I의 자성 이렇게 나옵니다. WC가 2분의 1 C의 V의 자성처럼, 여기는 I이지만 여기는 V가 되고요. 여기는 L이고 여기는 C이고 꼴이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I가 제로일 때 WL은 얼마냐는 거예요. I가 제로면 자속이 없어요. 코일 내에. 그렇죠? 자속이 없기 때문에 저장된 에너지도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0가 됐을 때 WL이 얼마인지를 구하면은 제로인 상태에서 I0만큼 변화시켰을 때 코일이 갖고 있는, 그때까지 코일에 들어온 토탈 에너지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T가 T1일 때 I를 구해보니까 제로가 됐고요. T가 T2인 순간에 전류가 I0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인덕터가 있는데, L이라는 인덕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소스를 인가를 했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달아놓고 T1에 탁 붙였다가 T2에서 딱 띄버렸어.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회로는 이렇게 구성되는 게 좀 곤란하겠죠. 그렇죠? 코일을 그릴 때는 좀 조심해야 돼. 캐패시터는 그냥 닫았다가 열면 되는데 인덕터는 닫았다가 열면 안 돼요. 왜? 얘는 흐르는 전류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T1 순간에 이렇게 연결했다가 요래 있다가 T1 순간에 올라갔다가 T2 순간에 이렇게 없앴어요. 그러면은 이 소스에서 인덕터로 넘어간 토탈 에너지가 바로 WL이니까 저장되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WL은 T1에서 T2 동안에 L이 받는 파워 PT를 갖다가 시간에 대해 적분을 하면 돼. 그쵸? 그리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IT이고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VT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소스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되면은 I가 이렇게 흘렀으니까 이 L로 봐서는 에너지 소모입니다. 그렇죠?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로 전류가 흘렀으니까. 그러면은 L에서 에너지 소모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저장을 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저항은 전압 V가 있고 I가 있으면요,
에너지를 받아서 얘가 열로 내보내는 거고 얘는 에너지를 받아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소스의 입장에서는 똑같아. 저항도 에너지를 줘야 되고 L에도 저항을 주는 에너지를 줍니다. 주는데 저항은 받은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리고 그 순간순간 L은 주는 에너지를 받아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된 에너지는 L이 받아들인 에너지를 더하면 돼. 그걸 구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T1과 T2 동안에 L이 소모한 파워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PT를 갖다가 적분을 하면 돼요. T1일 때는 I가 흐르지 않다가 T2에는 I0가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L에는 T1일 때는 저장된 에너지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T1에서 T2 사이에 에너지를 받아서 전류가 I0로 흘렀어. 그러면은 L에 저장된 토탈 에너지가 얼마냐? 그럼 T1에서 T2 사이에 받아들인 토탈 에너지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T1에서 T2까지 전력을 갖다가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T1에서 T2 사이에 V 곱하기 I인데 I를 먼저 쓰고 V는 L 곱하기 DT분의 D I 곱하기 DT입니다. 이게 P거든요. 자, 지난 시간에는 부분 적분을 썼으니까 지금은 바로 또 다른 방법으로 적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WL을 다시 쓰면은 인테그랄 T1에서 T2 사이에 I 곱하기 L에 DT분의 DI 곱하기 DT. 자, 요거는 DT, DT가 약분됩니다. DT, DT가 약분되면은 처음에는 DT라는 게 있어서 적분상수가 T였는데 요것이 약분되고 나면은 얘가 적분상수가 돼버려요. 그죠? DI가 적분상수가 되니까 적분구간도 I로 바꿔놔야 됩니다. 적분상수가 T일 때는 구간이 T로 바뀌어야 되지만 적분상수가 I로 바뀌게 되면은 적분구간도 전류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T1일 때, T가 T1일 때 흐르는 전류값이 얼마라 그랬죠? 0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T가 T1일 때는, T2일 때는 흐르는 전류가 I0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분구간이 0에서 I0로 바뀌고 I 곱하기 L 곱하기 DI가 됩니다. 그러니까 T는 없어졌죠. 없어지고 L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I, DI는 I를 I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2분의 1 I의 자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I의 자성에 0에서 I0까지 적분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L 곱하기 I0의 자성. 현재 흐르고 있는 전류의 제곱에다가 L을 곱하고 2를 나누게 되면은 L에 저장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회로에서 L에 저장된 WL과 C에 저장된 에너지 WC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가되는 전압이 DC입니다. DC니까 이 회로를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C하고 L이 DC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거니까 C는 오픈 서키트가 되는 거고요. L은 숏 서키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2옴하고 여기에 있는 2옴이 병렬 회로가 돼요. 얘가 숏 서키트가 돼버리면 얘는 오픈이고 그러면은 얘 두 개 합해서 전체가 1옴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5V하고 3옴이 1옴이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4분의 3 곱하기 5니까 4분의 15V가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일로 흐르는 전류는 거기다가 2옴을 나누면 돼. 나누면은 8분의 15A가 흐릅니다. 그것이 코일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요. 그 다음에 캐패시터 양단이 걸리는 전압은 바로 얘죠. 그래서 WC는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V의 자성, 4분의 15의 자성. W는 2분의 1 곱하기 L이 2헬리 곱하기 흐르는 전류 8분의 15의 자성. 이렇게 보여줍니다. 단위는 줄. 이 값이 나오는 거는요, 이 값하고 이 값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잊어버리면 방금 했던 방법으로 그냥 유도를 하면 돼. 유도하는 과정이 그리 어렵지는 않으니까.
근데 개념상으로는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캐패시터는 차지에 의해서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데 그 차지는 회로에서 V로 보인다. 그 다음에 인덕터는 에너지 저장이 자속으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 그 자속이 전류로 보인다. 그래서 WL은 I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WC는 V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인덕터인 경우에는 VT가 L에 DT분의 DIT입니다. 근데 반대로 IT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 그러면은 인테그랄 1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2미의 시간 t까지 전압을 갖다가 적분을 해야 됩니다. 이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것은 인덕터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t 때까지 전류가 흘러 들어온 거 나온 거 다 합산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죠. 그러면은 옛날 과거를 다 알아야 돼. 인덕터가 태어났을 때부터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를 대다수가 오픈돼서 왔겠지. 전류가 아른 상태로. 그러나 그 기록을 다 알고 있으니까 힘드니까 뭐를 쓰느냐 하면은 적분 구간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L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제로 때까지 어떤 상태가 변환되기 이전까지 의 전압을 적분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상태가 변환된 이후에 전압을 적분한 거 두 개를 나누는데 얘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t가 제로일 때의 적분된 값이니까 바로 I0가 돼요. t가 제로일 때 전류값이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L분의 1에 제로에서 t까지 VT를 적분한 값에다가 뭐를 더하느냐 하면은 t가 제로일 때의 I 값을 더해주면 돼요. 여기가 초기치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시간이 쭉 흘러요. 흘렀는데 이 포인트, 2몇 시간 t에서 내가 L에 흐르는 전류값을 구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옛날 옛적부터 쭉 전압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 그런데 t가 제로인 순간까지는 이 계산을 먼저 해놓자는 거예요. 뭐로? 얘로. 그래서 이 이전에는 과거는 무시하고 요 t가 제로인 순간에 전류가 얼마 흐른지만 알고 있다면 과거는 무시가 되고 제로부터 t까지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C도 마찬가지예요. C는 내가 어제 얘기를 했는데 C에 걸리는 전압 V는 C분의 1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2미의 시간까지 요거는 전류를 적분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는 제로에서 t까지 전류를 갖다가 적분한 값에다가 뭐를 더해주느냐 하면은 t가 제로일 때 전압, 초기치를 갖다가 대입을 하면 돼요. 역시 C도 C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까지 전류가 어떻게 흘렀는지를 다 구해야 되는데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니까 t가 제로인 순간에 전압이 얼마다라고 하면은 그 이전에는 어떠한 상태였는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카운트에 들어가면 돼. t가 제로라고 그러는데 제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t가 내가 1ms다.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ms까지 또는 1ms에서 t까지 적분하면 돼요. 얘가 1ms라면 t가 제로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대표적인 값이지 제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 적분 구간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제로까지 하느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mm까지 하느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0mm까지 하느냐, 그거는 뭐 마음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mm가 되면은 I에 10mm, V에 10mm, 뭐 1mm다 그러면 V에 1mm 이렇게 대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얘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구간하고 요 구간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 여기가 0이니까 얘도 0이고 얘가 1ms면 얘도 1ms. 그렇죠? 7-15면은 그래서 t에 따라서 t의 단위는 ms입니다. ms고 파형이 VT의 파형이에요. 단위는 볼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삼각형 파형이 들어왔어.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2초, 여기가 4초, 여기가 6초, 여기가 8초. 그 다음에 이 크기가 2V.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V 일 때 L은 2mH 그 다음에 I의 제로는 제로다. 그러니까 T = 제로에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제로이고요. 제로일 때 VT의 파형을 구하라. VT의 파형, IT의 파형을 구하라. 자, IT는 뭐라 그러냐면은 IT는 L분의 1에 인테그랄 제로에서 T까지 V 타워에 D 타워 플러스 I의 제로 그러는데 I의 제로가 제로니까 얘는 없어지고요. 얘가 2mm분의 1이니까 500의 인테그랄 제로에서 T까지 V 타워에 D 타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암페어가 되고 VT가 볼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로에서 제로라 그랬으니까 제로에서 2초까지 2ms까지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제로에서 T가 2ms 안에는 IT가 500에 인테그랄 T가 임의의 시간 T까지 VT가 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2ms에 2V니까 2mm분의 2V 2mm분의 2V 곱하기 2가 되겠죠. 곱하기 T에 dt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2mm가 앞으로 나오면은 다시 5 곱하기 10의 5성으로 바뀌고요. 인테그랄 제로분의 T까지 T에 dt. 자, 그러면은 5 곱하기 10의 5성에 2분의 1 T의 자성에 제로에서 T까지 하니까 5 곱하기 10의 5성에 2.5가 되겠네요. 2 나누면은. 그래서 2.5 곱하기 10의 5성 T의 자성 이렇게 나옵니다. 단위는 암페어. 어디서 어디까지? 제로에서 2ms까지. 그러면은 T가 있으면은 T가 제로일 때 제로예요. 제로일 때는 제로고 2ms일 때는 여기다가 2ms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의 제곱이 되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계산하면 0.1이 되고 1A가 됩니다. 그래서 1A가 되면서 곡선이 T 자성이니까 이런 모양으로 올라가요. 2ms까지. 그 다음에 T가 2ms에서 T가 이번에는 어디까지냐면 6ms까지. 이때는 VT의 함수가 기울기가 오야 돼요. 요거는 요 기울기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2mm분의 2V.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4ms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 들어가면은 10의 3성, 마이너스 10의 3성 T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4가 되죠. T가 4ms일 때는 제로가 되죠. 그죠? 이와 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IT는 인테그랄 L분의 1, 2mH분의 1의 인테그랄 제로에서, 제로가 아니죠. 2ms에서 2미의 시간 T까지 마이너스 10의 3성 T 플러스 4의 dt 플러스 I의 2ms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는 얘를 구할 때는 제로였고 여기가 제로부터 T까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기준이 2ms니까 2ms에서 얼마인지를 더해줘야 됩니다. 얘가 나오면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분의 10의 3성의 인테그랄 마이너스가 나오고 2ms에서 T까지 T의 dt 플러스 2 곱하기 10의 3성분의 1의 인테그랄 2ms에서 T까지 4dt 플러스 I가 2ms일 때 1A죠.
얘하면 10의 6성이 되고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5성에 2분의 1 t의 자성에 2ms에서 t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3성이죠. 그래서 500에 500하고 4하고 앞으로 나오면은 2 곱하기 10의 3성에 t의 2ms에서 t까지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곱해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5 곱하기 10의 5성의 t의 자성. 그 다음 2ms를 엮였습니다. 그러면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2 없어지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그러면 얘하고 하면은 0.1, 2 곱하기 1이 되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t를 넣으면은 2 곱하기 10의 3성 t가 되고 2ms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곱하기 2 곱하기 없어지고 4가 되네. 4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5 곱하기 10의 5성 t의 자성 플러스 2 곱하기 10의 3성 t 플러스 마이너스 2. 꼭지점 좌표가 어디 있습니까? 꼭지점 좌표가 2a분의 b에 있으니까 얘가 a택이고 얘가 b택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5 곱하기 10의 5성분의 2 곱하기 10의 3성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10의 마이너스 2성에 5분의 2, 0.4,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4msec. 이 4ms의 꼭지점이 있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4msec 때 전류를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4msec를 넣어. 자, 꼭지점 좌표는 4msec에 있고 여기다가 4msec를 넣으면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없어지니까 10의 마이너스 0.1 야고 없는 1, 4 마이너스 4 플러스 4msec을 넣으면은 8 곱하기 8 마이너스 2 해서 2가 되네요. 그래서 2A가 되는 요 포인트에서 꼭지점 되는 거야.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 6ms까지니까 요게 포물선이 꼭지점 여기서 똑같은 모양으로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1A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 다음에 요 영역을 구하면 자, 요 영역의 반대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다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음이니까 VT가 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IT는 감소한다는 거예요. 왜? IT의 미분치가 VT니까 미분치가 음이라는 것은 감소함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반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8ms까지는 제로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8ms 이상을 넣어야 되겠어요. 다시 증가하는 거죠. 양이니까. 그래서 요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 모양이 바로 요 모양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같은 파형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수식을 한번 구해보고요. 구해봐도 되고 아니면은 요 그림의 그대로 반대 모양이 된다. 왜? 자, 요 그림의 요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에 마이너스 2V가 10도 된 거니까 음의 영역으로 가는 거니까 요것이 뭐 정확하게 구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파형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난다. VT가 이와 같이 삼각형이 되면